오늘 제가 생각하는 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라인업에 대한 불만은 없고, 그러나 플리식의 활용법, 최근에 플리식의 폼이 좋고 1차전에 골을 넣었던 것도 플리식인데 왜 플리식이 벤치에 앉아있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르디거 실바 텐센은 늘 하던 대로 화이팅, 거기다 아자르는 살아나도 다음 경기부터 근데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앙크님, 결승 못 가면 투엘이 별로인가요? 아니요, 여기까지 온 것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팩트고요. 그래도 올라갔으면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라인업을 잠깐 보고 생각했던 팩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투엘은 역시 라인을 내리고 베르너의 침투를 기대하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부담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라모스, 지금 뭐 맨디도 복귀가 되어 있고 나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골 이상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수비력이 좋은 게 난데 올라오지는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라모스까지 올라와서 공격을 해버리면 진짜 한 골은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뒷공간 공략이 좋은 베르너, 하베르츠, 마운트로 라인업을 짠 게 아닌가. 라인을 내려도 손해입니다. 라인을 내려도 손해예요. 라인업 나왔습니다. 라인업 나와서 일찍 켰어요. 1차전보다 더 떨리는 것 같은데? 1차전보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후회 없는 경기 할 겁니다. 자, 경기 준비 중입니다. 미치겠네. 왜 이렇게 떨려? 잠깐만, 미치겠네. 왜 이렇게 떨려? 잠깐만.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첼시 대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대 첼시입니다. 자, 베르너 좋아요. 베르너 보여줘요. 베르너. 와, 라모스. 와, 야, 명불허전이요. 명불허전이야 역시. 뭐 어깨 집어넣는 거 봐. 야, 역시 베르너 오늘 일시불 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4강 2차전이니까 그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와, 긴장되는 정도가 다르다. 이건 유로파 결승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와, 이게 4강인데 야, 장난 아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자, 강태. 자, 7회 베르너! 옵사이드구나. 자, 좋아요. 하베르츠, 강태, 하베르츠. 오, 된 거야? 된 거죠? 이거 된 거지. 베르너 잘했어요. 베르너가 오늘 전방 압박, 그러니까 라모스밖에 없는, 어쨌건 공격으로 다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왜냐면 베르너, 그러니까 레알 입장에서 한 골을 넣어야 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라모스의 정말 넓은 수비 커버만 믿고 다 올렸는데, 어쨌건 베르너도 압박이 좋고, 하베르츠 잘하고 있고, 치렐이 들어와주고, 어쨌든 르디거가 중거리 때려주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쪽이. 저는 오늘 라인 내리지 않은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라인업에 불만이 없다, 좀 수비적으로 나오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라인업에 불만이 없었던 게, 저쪽이 공격적으로 나오면 라모스가 신이 아닌 이상 한 번은 뚫리기 마련이잖아요. 한 번은 어떻게 다 커버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레알이 3-5-2를 들고 나온 이유도 알고요. 비니시우스를 윙백으로 둔 건 이제 공격적으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첼시도 잘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벤제마가 진짜 잘한다. 와, 그 몇 없는 기회를 어떻게든 살리네요. 뭐 넣었다 이게 아니라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런데 안 보이다가, 벤제마가 계속 보인 건 아니잖아요. 안 보이다 번뜩번뜩 보이는 게 미치겠네. 자,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안 울어요. 형, 그러면 우승한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네. 와, 이게 뭔 일이야. 와, 나이스.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앙크TV입니다. 오늘은 레알 대 첼시, 첼시 대 레알의 경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술적인 걸 보기 전에 이게 경기 기록인데 점유율도 밀렸고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첼시가 좀 밀렸던 장면이 있습니다. 패스 개수도 좀 밀렸고, 이게 왜 그러냐면 첼시는 좀 이른 골을 넣고, 베르너가 이른 골을 넣고 내렸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호드리고도 투입하고 아센시오도 투입하고 발베르데도 투입하고 계속 공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첼시가 좀 내려앉고 레알이 라인을 올리면서 생겼던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전반에도 레알이 좀 더 진두지휘하는, 경기는 레알이 진두지휘하고 결과는 첼시가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술 싸움을 봐야 되는데 양팀 라인업은 이렇습니다. 요쪽이 레알, 요쪽이 첼시인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3-4-2-1이나 1-2 이런 식으로 들고 나왔고, 여기는 3-5-1을 들고 나왔는데 하나씩 보면 여기가 라모스가 있지 않습니까? 자, 밀리탕하고 나초가 맨디하고 이 비니시우스가 적극적으로 올라가니까 곧 거기를 커버하는 느낌이고요.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죠? 거길 커버하는 느낌이고, 라모스 혼자 센터백 라인을 다 커버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레알은 한 골을 먹힌 상태입니다. 1대1이었잖아요. 한 골을 먹힌 상태니까 한 골을 넣기 위해서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금 윙백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센터백들이 퍼지고 수비 범위가 큰 라모스가 좀 메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첼시는 이걸 어떻게 공략했냐면 윙백에 아스필리쿠에타를 투입하면서 왼쪽에는 치렐이 올라가도 뽀백은 계속 유지가 되게, 류디거가 측면으로 가도 아스필리쿠에타가 이렇게 내려와주면서 뽀백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벤제마로 이렇게 넘어오는, 공격으로 넘어와도 뽀백이 유지가 돼 있고, 치렐이 올라가면서 비니시우스 자리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니시우스는 수비력이 좋지는 않잖아요, 공격력에 비해. 그러니까 그쪽을 계속 압박하면서 라모스도 부담스럽게 하고 비니시우스도 부담스럽게 하면서 이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베르너가 하베르츠가 강하게 압박을 넣어주면서, 안 그래도 라모스가 범위도 큰데 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위험한 찬스를 몇 개 만들었습니다. 쿠르투아가 막아낸 거 몇 개가 아니면 더 들어갔을 수도 있는 경기가 바로 레알전입니다. 생각보다 투엘이 그 전략에 대해서 강하게 묶어버리면서 레알은 전반전에 오히려 베르너에게 먹히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도 벤치렐이 올라가고 베르너가 득점했던 업사이드 골도 그렇고 하베르츠가 정면을 맞춘 것도 그렇고 전반전에도 되게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후반도 그렇지만 전반도. 그렇다 보니까 시종 1강 공격은 결론을 못 내고 수비는 불안한 상황이 레알이었거든요. 결국 전반에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하베르츠가 쏜 게 골대를 맞고 나오는 걸 베르너가 득점으로 마무리하면서 오히려 늘라고 나왔던 전술이 한 골을 먹혀버리면서 더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리고도 투입하고 아센시오도 투입하고 발베르도도 투입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아무래도 전술 싸움에서 밀려버린 레알은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명 한 명씩 볼 건데, MOM은 캉테가 받았습니다. UEFA가 공식으로 MOM을 캉테를 주면서 1차전도 2차전도 캉테가 받게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비적으로는 원래 좋았습니다. 인터셉트나 태클이나 원래 좋은데, 이게 이제 크카모를 부담스럽게 하는 걸 넘어서 밀리탕, 나초, 라모스로 대변되는 센터백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 줍니다. 공을 이제 운반해주는 전진성, 그리고 본인이 직접 득점하기 위해서 슈팅, 그리고 이제 공격 작업을 같이 해주면서 수적 우위, 이런 걸 많이 가져가 주니까 캉테가 올라갈 때마다 조금 레알의 수비가 버거워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벤치렐도 그렇고 아스필리쿠에타도 그렇고 맨디도 그렇고 하베르츠도 그렇고 마운트도 그렇고 MOM을 받을 만한 쟁쟁한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캉테가 여러모로 만점짜리 활약을 해줘버리니까 캉테가 MOM을 받았습니다. 요게 캉테의 스탯인데 공수에서 나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외에도 칭찬할 만한 선수들은 많습니다. 뭐 맨디도 있고, 맨디가 벤제마 골을 막지 못했다면 정말 어렵게 갈 뻔했는데 맨디가 막은 것도 있고, 마운트는 어쨌건 두 번째 골을 넣으면서 첼시를 편하게 가져가게 해준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칭찬할 선수들이 많아요. 류디거도 그렇고. 그러나 저는 은근히 칭찬을 좀 덜 받고 있는 선수를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벤치렐인데, 솔직히 베르너가 득점만 했다면, 업사이드에 걸리지 않았다면 벤치렐은 MOM급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만큼 공수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알론소가 계속 지적받았던 건 공격으로는 좋은데 수비로 복귀가 안 된다.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걸 해결해주는 게 벤치렐입니다. 3백에 완벽하게 적응하면서 공격적으로 왼쪽 공격력을 살려줘야 될 때 아스필리쿠에타가 수비적으로 내려온다면 벤치렐의 공격력이 좀 필요로 하는데 그것도 살려주고 베르너와의 호흡도 괜찮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서 아무래도 제일 옵션으로 뽑힐 수 있는 윙백은 치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벤치렐은 MON급이라고 안 보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잘한 선수 중에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첼시가 잘한 점을 하나씩 뜯어볼 건데 첼시가 잘한 점 같은 경우에는 아스필리쿠에타를 선발로 넣었다는 겁니다. 저는 제임스를 선발로 넣었으면 했던 게 뭐냐면 치렐이 있고 제임스가 있으면 공수에서 정말 괜찮거든요. 그러나 제임스는 아스필리쿠에타보다 수비력이 좋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스필리쿠에타를 넣고 딱 내려서 뽀백 형태처럼 갖추고 3백이 돼 뽀백 형태처럼 거기다 이제 치렐이 올라가지고 치렐이 복귀를 한다면 아스필리쿠에타가 중원 싸움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중원과 수비에서 수적 우위를 계속 둔다는 거. 공격은 공격대로 하고 수적 우위는 계속 두니까 공간은 타이트하게 좁혀지고 공수가 벌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한두 명만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수비를 하고 다 같이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 레알이 계속 버거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플리식보다 베르너를 먼저 선택한 거. 이것 역시 저도 플리식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고 봤어요.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에 라모스가 나오고 밀리탕이 나오고 나초가 나오면 아무래도 직선적인 베르너보다는 조금 풀어서 뚫어줄 수 있는 후반전에는 플리식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플리식이 옳지 않을까. 왜냐면 이른 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베르너를 투입했던 건 아무래도 나머지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투엘 감독 그리고 직선적으로 뒤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베르너. 그건 베르너가 플리식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베르너를 얻고 그게 유효했다라는 거. 2번이나 유효했죠. 하나는 업사이드에 걸렸지만 하나는 득점이 됐다는 거. 그런 점에서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중원 싸움을 늘린 거. 리디거를 좀 올리고 뭐 치렐이 이렇게 돕든 아스필리쿠에타가 이렇게 돕든 아니면 마운트가 좀 내려오든 베르너가 내려오든 이런 식으로 크카모가 있는 이 중원에서 계속 이렇게 양 사이드로 좁혀 들어왔다라는 거.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고루고루 범프돼 있거든요. 서로. 캉테나 조르지뉴를 봐도 고루고루 범프돼 있고 조르지뉴 역시도 크카모를 묶어버리면서 이게 수비부터 공격 그 중간이 뚝 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첼시가 공격적으로도 좋아 보이고 첼시가 계속 놓치긴 했지만 공격적으로도 좋아 보이고 수비적으로도 괜찮다 이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팬심에 의한 안타까움이지만 아자르가 예전의 아자르가 아니라는 건 좀 씁쓸하네요. 쿠는 예전의 쿠보다 훨씬 좋은 느낌인데 아자르는 예전의 아자르가 확실히 아닌 느낌을 받았습니다. 턴오버도 좀 심하고 공을 잡았을 때 자신감도 부족하고 크카모도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립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베르너의 일시불 골이라면 일시불 골도 넣었고 마운트가 또다시 득점을 해내면서 2대0 레알 마드리드를 잡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9년 만에 11-12 시즌 이후로 9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가서 맨체스터 시티를 만나게 됐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분명히 훌륭한 팀입니다. 너무 좋은 팀이고 공격적으로도 좋고 칸셀로, 디아즈, 라포르테, 맨디 이걸로 대변되는 수비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첼시가 맨체스터 시티보다 훨씬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첼시도 이렇게 끈끈하게 결승까지 끌고 왔다라는 거 맨체스터 시티에게 그렇게 만만한 적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첼시는 초과 달성을 하고 있다. 감독이 바뀌고 조금 부침을 겪었던 이 첼시가 초과 달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